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점심 먹는 시간이 약간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녹음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녹음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삼각수렴의 끝부분이 닿는 게 4월달 초 정도로 이제 집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고점은 계속 못 뚫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4월 초까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지금 삼각형 패턴이 보여지는 게 그때쯤에는 확실한 상방이나 하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결과치가. 근데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냥 가벼운 추측으로는 아마 그쯤 되면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장세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볼륨업을 상승을 시킨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그쯤 가서 만약에 상승을 광폭 행보를 잠시라도 보인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올려 있었다는 게 엄청 많이 까지는 건 아니지만 도미넌스를 다시 비트코인이 가져간다면 결국에는 알트코인을 키워놓고 도미넌스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든 상태에서 비트코인 가격만 나중에 올라간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기축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전체적인 시총은 다시 상승세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인 가격도 자국의 화폐 가치로 만약에 환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원화라든가 엔화라든가 달러로 환산했을 때 더 올라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제 의견을 야 그렇게 안 될 거야, 뭐 너가 신이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알트코인을 뭐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로 그냥 활용을 하시고 개인의 손가락 끝에 클릭에 있어서 결정하고 안 내리는 거는 결국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노후의 삶도, 그리고 당장 올해 연말에 웃는 자와 우는 자, 그리고 그냥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사람, 격이 되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엄청나게 뭐 주머니가 두둑해질 사람, 이렇게 나누겠죠.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 의견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원데이로 보면은 지금 그냥 이래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구간이 잠시 한 얼마 구간 동안 계속 간다면 이거는 결정적으로 알트코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거든요. 이 추세가 한동안에는 계속 갈 거다라는 거. 그리고 카르다노에 관해서 이제 에이다에 관해서 광폭 행보를 아직까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까지 엄청난 상승이 없었다면 사실은 매수 구간이나 추매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그리고 IBM 허가된 블록체인에 대한 리플리 공격 방어 특허 공개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보안 인증 서로 서명되고 보안 값을 포함하는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특허를 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뉴스에 관해서는 2018년 8월까지 제출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에 대한 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IBM은 글로벌 기업이 제출한 특허 중 가장 많은 수의 측면에서 중국의 알리바바와 거의 목이 맞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알리바바가 현재로서는 1위고 2위가 IBM이라고 전 알고 있어요. 블록체인에 관해서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제 회사 이제 말씀드렸고, 타일랜드, 그러니까 태국이죠. 태국 증권 거래소에서 자기네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플랫폼에 관해서 2020년까지 그거에 관해서 런칭을 시킬 거다라는 어떤 그 계획안에 관해서 발표를 했대요. 태국이란 나라에 어느 나라 자산들이 많이 아마 투자가 돼 있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미세고는 어떤 역할을 거기 가서 증권 뭐 이런 증권 거래소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있는 뭐 은행들이라든가 거기랑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이제 예전에 댓글로 그런 걸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오미세고가 그때 한참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갤럭시 S10에서 ERC20 위주로 돌아가면 결국엔 오미세고가 하려는 일을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냐.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단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내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무슨 코인을 사서 만약에 안 오르면 블레임하고 막 지쳐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 어떤 강한 성격의 바탕을 둔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가 담긴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하게 담긴 영상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고 결정적으로는 내 자신이 공부량이 어느 정도 받쳐지고 그 코인에 관한 정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거기다 댓글에 거기다 그런 걸 남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 좋게 얘기는 썼는데 저는 그러면은 솔직히 그냥 다 지워버리거든요. 이런 방송도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저도 이제 먼 포텐셜을 멀게 보고 크게 보고 사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을 하시든 말씀을 하시든 댓글을 다시든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제가 무슨 코인 좋다 말하는 거는 그게 괜찮아 보이고 수익률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시고 견주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증권거래소 태국에서 여기는 뭐 SEC가 아니라 SET라고 하는데 타일랜드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출시할 계획 디지털 자산의 공식에 따라 2020년 플랫폼을 13일 날 발표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일본 자산이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많이 투자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도 첸나이에 갔었는데 거기 한국 사람들보다 일본 커뮤니티가 되게 빨리 많이 깔려 있었어요. 예, 일본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길거리에도 현대자동차보다 오히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뭐 오미세고 관련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 그리고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일부 테스트를 일단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떤 그런 빅데이터나 그런 기본 지식 어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분명히 일본 내에서도 미주호 은행이나 소뱅을 통해서 오미세고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뭐 어디 링크가 있냐,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릴 때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 코인 투자하면서 지난번에 계속 봐왔던 뉴스들, 그거를 퍼즐 맞추기로 해서 제가 결론을 도출을 내린 거지, 그 링크를 제가 어떻게 찾아요, 그걸 일일이. 그리고 제가 무슨 그걸 찾아가지고 누구한테 뭐 갖다 바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좀 약간 그거는 좀 웃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SEC 체어맨 하이라이트 여기 써있는데, SEC 의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되게 그거 한다,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보완할 게 많고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TF가 사실상 승인나기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사실상.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SEC 의장이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구간이긴 해요. 그래야지 플랜을 또 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초 거래가 일반적으로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좋은 규칙을 지닌 믿을 만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양육권은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클레이튼은 특정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는 비트코인 ETF가 우리의 규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도출될 거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사실 뉴스에는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비트코인이 수렴하는 구간, 4월 초가 맞춰지면 4월 5일 날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4월 5일 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루비니 교수님하고 비탈릭 부텔린이 여기 한국에 와서, 한반도에 와가지고 뭐 암호자산에 관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 관해서 논쟁을 벌인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일이 되게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프랑스 법원 사무원 기업 등록을 위해 IBM 블록체인 플랫폼 사용, 여기도 또
IBM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프랑스에서 밀어주는 게 아이잭이라는 코인이 있잖아요. 아마 RLC라고. 저도 이제 그거를 간간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랑 되게 맞물려서 돌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지 코인. 그러니까 간간히 막 광폭 행보를 보이는 스토지 코인하고 SC, 시아 코인도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GNT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했는데 GNT, 그래서 이 네 가지 코인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크라우딩 서비스 관련해서 어떻게 슈퍼컴퓨터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네 개의 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모스라는 그런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코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점의 기회가 온다면 저는 사도서 중장기 투자에도 나쁘지 않을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또 말씀드렸고 CBOE 3월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크립토 더베이티브 평가 필요 인용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3월 14일 날 성명서에서 CBOE는 3월에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CFTC 문서가 CBOE 문서가 사실 트위터 안에 돌았어요. 새벽부터 제가 아까 좀 전에 봤는데 그래서 성명서에 따르면 CBOE는 거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고 있다. CBOE는 말했다. 왜 갑자기 지금 들어서 계속해서 선물을 운영하다가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거는 사실상 벡트 거래소하고 지금 비트코인 ETF하고 저는 맞물려서 어떤 계약건이나 아니면은 규약에 관해서 어떤 규제안에 관해서 사실 어떤 하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는 참가를 안 할 거다. 그래서 제한적인 어떤 그 기간을 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 3월 거래를 CBOE 비트코인 USD XBT 선물 계약을 추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CFE는 다음 단계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거래를 위한 XBT 선물 계약을 추가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나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야, 이 시장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컨센서스 알고리즘 텐더민트, 그래서 이게 지금 아톰 코인하고 사실 관련이 되게 깊은 거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서 900만 달러를 올렸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뉴스 호재거리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거액 자금을 받았죠. 폴로니엑스에 상장되죠. 코인원에 상장돼서 지금 사람들이 막 기대 심리가 엄청 부풀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미 검증도 어느 정도 끝난 코인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블록체인 컨센서스 알고리즘 피어-투-피어 네트워킹 프로토콜 텐더민트는 3월 14일에 블로그 포스트에 발표된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서 9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텐더민트는 암호 투자 회사인 파라디엠이 이끄는 시리즈 A 투자 라운드에서 900만 달러를 모았으며 베인 캐피탈의 공헌과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확답으로 1,2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자, 얘기하는 건덕지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얘네는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지난 3, 4년 정도 전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걸 아실 거예요. 다들 기억들 하시고. 그래서 이미 더 이상 뭐 말할 건덕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모스 허브는 텐더민트가 개발한 1년의 입증 증명 체인 중 첫 번째 발매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단계가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값어치가 상승할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 체인이 텐더민트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며 DPP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시장의 반향성이 엄청나게 클 거다.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은 40배.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 여기다가 뭐 쳤는 사람은 지금 4억,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씩 박은 사람들은 한 40억 정도, 이거 코인 하나만으로 아마 그 정도 번 것 같아요. CBOE는 이번 달에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거래소에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은 6월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보로 나온 거예요. 이것도 CCN에 새로운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이번 달 추가하지 않는 CBOE. 자,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아요. 야, 이러다가 이거 비트코인 폭락할 거 아니야? 근데 저는
뭔가 새롭게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아마 텔레그램 방에 많이 이 기사가 돌았었는데 시빅 암호화폐 결제 자판기 선보여 신원증명 기술 접목. 이게 자판기가 나왔다는 거에 사실 주목해야 할 건 아니거든요. 신원증명에 관해서 사실은 암호화폐계 사람들이 이제 이목을 집중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키가 있고 CVC가 있는데 CVC가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포텐셜이 제가 봤을 때는 더키보다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제품 자판기는 시빅이 올해 말 공식적으로 출시할 계획인 제품으로 사용할 사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빅은 이 시제품에 대해 예약 주문을 그렇게 나오고 어쨌건 가격이 만약에 저가로 만약에 많이 안 올랐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괜찮은 코인이에요. 새 회사가 설립된 지도 좀 됐었고 괜찮다고 저는 추천드려요. 또다시 페이스북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려 한다는 루머 확산. 자, 이것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저께는 뭐 시스템이 다운됐다 해가지고 뭐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면 장식을 계속하고 있죠. 뭐 해킹 문제, 오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 근데 페이스북이 그래서 적재난에 허덕인다라는 해외 외신 뉴스들이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뭐냐면 SNS 이쪽 그룹에서 이쪽 업계에서 오큘러스 퀘스트가 올해 봄에 나올지 여름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기가 5G하고 연동되거나 버즈하고 연동돼서 어떤 저커버그가 생각하는 이커머스하고 관련해서 페이먼트하고 관련돼서 그리고 게임 산업하고 관련해서 그게 연동이 된다면 페이스북 주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본다면 저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코인으로 불리는 자체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한동안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그 회사는 아직 이것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FB 코인, 페이스북 코인만 이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트러스트 월렛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여러 가지 코인이나 데빗 카드 같은 것도 연동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중에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시지만 집값은 하락, 공시가는 상승, 조세 반발 우려. 그래서 공시 주택가가 되게 많이 올리게 해서 나왔어요. 서울은 특히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제가 보니까는 그래서 뭐 앞으로 보유세나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많이 내셔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의료보험도 많이 내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안 팔리고 회전이 안 되는 상황에 공시지가만 올라갔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려운 사람은 또 대출을 더 받아서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시책은 사실상 조세 제도에 있어서 세금 더 걷기 위한 거 하나, 그리고 주택시장의 붕괴를 경착륙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 하나가 사실은 물가도 사실 폭등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사실상 금리 같다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엔겔 지수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공시지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금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서서히 올려놔서 대출문을 줄여놓으면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그 덫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덫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등에 빨대 꼽혀가지고 그냥 엑기스만 쪽쪽 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지 늦기 전에 이제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규제 기득권에 막혀 가다서다 공유 경제, 오피스, 주방, 모빌리티 판은 커졌지만 곳곳이 걸림돌이다. 해외 전략적 투자와 반대 행보. 이재용 규제 혁신 아닌 혁신 규제. 이재용이 카카오잖아요. 그래서 카풀에 관한 그거에 관한 인데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상 제가 보는 어저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카오에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 것들을 작년서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부터 해서 인터넷뱅크 카카오뱅크가 설립될 때부터 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지금 정부에서 맞긴 하지만 사실상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카카오에 투자돼 있는 자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교착 관계에 있는 그런 해외 자본도 많은데 어차피 그런 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힘을 줬다 뺐다 하다가 결국에는 되게끔 밀어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될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공유경제 시스템으로 그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나아가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감시하는 어떤 그런 사회? 예. 그런 사회로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영국의 하원 표결에서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연기 결정.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생각했던 3월 29일 날까지 결론이 도출되면 그때가 금융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예상들을 했었는데 여기서 연기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됐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정부안은 오늘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한 뒤 그때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EU 탈퇴 시점을 6월 30일까지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이보다 오래 연기한다는 내용이다라고 나오죠. 근데 비트코인 시세든 급작스럽게 시키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는 게, 지금 6월 30일이라는 그런 날짜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 어떤 거랑 우리가 매칭을 시켜보냐면, 브렉시트가 전 세계의 경기 악화를 가져올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이번에 어떤 그 유로의 해체하고 사실상 관련이 되게 깊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트리거로 삼아서 빌미로 해서 명분을 붙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엄청나게 세력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올 여름 6월 30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쯤으로 미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갖다 또 장난을 치겠지만, 중요한 건 대대적인 상승 시장,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어느 정도 진짜 뭐 몇천 단위 막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조금 천천히 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랑 연계해서 보면 그런 그림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애플 연합군 크립토 핀테크 전쟁을 선포하다. 생뚱맞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갤럭시가 삼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화웨이도 마찬가지로 iOS,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체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OS를 따로 운영하겠다고 뉴스가 나온 거를 제가 봤어요. 오늘 나온 거는. 그래서 다른 진영으로 갈 거고, 거기에 알리바바의 네오가 채택이 될지 아니면 뭐가 채택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오가 채택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폰에는 그렇게 갈 것 같고, 이거는 보시면은 골드만삭스하고 애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는 거에 관해서 보시면 JP모건에서는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니엑스를 인수해서 JPM 코인하고 관련해서 JP모건 체이서 같은데 그런 데서도 사실 관련해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에 관해서 사실 조사를 하고 리서칭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마지막까지 이제 카드를 꺼낸 게 이제 골드만하고 애플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권 수용이 완전히 그냥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화웨이가 어디 플랫폼을 사용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오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별 볼 일 없지만,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 코인은 오르지 못할 거다, 망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리플 코인이 못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게임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중국 코인은 앞으로 이러다가 또 망하고 리플만 오를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누구 말이 더 논리적으로 그게 어떤 중립적인 견해에서 전체 투자 시장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는지에 관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나오는 거예요. 경제에 관해서 암호화폐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올라서가지고 중국을 망할 거다 했던 사람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견해를 많이 안 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했던 게 어떻게 보면 퍼즐이 안 맞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던 게 하나하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아마 구독자도 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 송금이 쉬워진 갤럭시 S10, 지문 인식, QR코드만 찍으면 끝, 가상화폐 사용성, 접근성 대폭 강화, 지문인식 통해 몇 초 만에 가상화폐 송금 완료, 복잡한 절차 없이 블록체인 서비스 연동 가능. 이게
3월 15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뉴스에 나온 거예요. 네이버에 그냥 IT 관련한 어떤 그런 카테고리에. 다른 사람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TV에선 지금 못 보잖아요. 자, 거의 그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뜬다. 보안 경쟁 뜨겁다. 정부 기업 속속 가상 서버로 작년 해커 공격 30만 암호 AI 빅데이터 등 활용. 삼성, SK, LG 기술 개발 분주. 그래서 삼성 SDI가 제공하는 기업 보안 서비스 기본 원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왔는데, 삼성 SDI 예전에 이더리움을 되게 많이 매집을 했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온 게 빅데이터 관련해서 또 나와있죠. AI 관련해 나와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맞물려서 기업에 투자돼 있는 돈이 가장 많은 어떤 그런 기업들을 확보한 데가 소프트뱅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뱅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코인이 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제가 제 영상 채널에서 언뜻 가끔 갖다 얘기하는 코인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계속 해보시면 그 연관 관계나 그 커넥션 관계를 아마 아실 거고, 그 링크를 제가 찾지는 못해요. 예. 그 자세하게 뭐 나와 있는 거를 뭐 지금까지 영상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이 엄청난 시세 급등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급등할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하는 거고, 예, 계속 떠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런 분들한테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 예, 다들 진짜 2019년에는 2018년에 쓰디쓴 어떤 그런 구간을 계속해서 견디셨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한 해가 4월 달부터 들어서 쭉 이어져가지고 연말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 집, 그리고 주머니에 두둑한 현금, 뭐 결혼 못하신 분들은 결혼도 하시고, 그런 일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건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코인을 사시려거든 좀 조사들을 해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확신이 있으시면 클릭을 2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